안녕하십니까. 부산은행 신탁사업단 주세령 과장입니다. 법정 의무 교육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불입하는 퇴직급여 제도에는 사내적립인 퇴직금 제도와 사회적립인 퇴직연금 제도로 나뉩니다.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관리하는 사내적립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사회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을 사회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세 가지 제도로 구분됩니다. 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셋,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첫 번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인 DB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법정 퇴직급여는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큼 적립되며 근로자는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결과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DB 제도의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제도는 퇴직할 때의 평균 임금인 242만 원에 총 근무기간 3년을 곱한 금액인 726만 원을 퇴직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인 DC는 기업의 부담금 수준이 임금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로 기업은 법정 부담금인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립하며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운용손익을 합쳐서 최종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DC 제도의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DC 제도는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가 납입한 3년간의 총 부담금 합계인 662만 원의 운용수익이 더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DB, DC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고 회사가 운용하는 DB, 퇴직급여가 변동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DC, 특히 DC의 경우 회사의 미납으로 근로자가 운용 손실을 보지 않도록 부담금 미납 기간만큼 회사의 지연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DC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DB와는 다르게 법정 사유가 충족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입니다. IRP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개인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는 퇴사 시에 IRP 계좌를 통해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IRP 계좌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퇴직금이 적립되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은퇴 시점까지 운용하다 은퇴 시점에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가입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됩니다. 다음은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권리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나 법정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중도인출은 DC나 IRP의 경우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가능한 법정 사유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두 번째는 가입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를 가입자 본인의 연간임금 총액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셋째는 가입자가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넷째는 가입자가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다섯째는 그 밖의 천재질병 등 피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여섯 번째는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전세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중도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의 100% 이내에서 세금 공제 후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제도 중단 및 폐지 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폐업, 노사 하합의 결정 등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기존 적립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이 되고 해당하는 근무기간만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회사의 일시적인 재정 압박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제도 폐지 때와는 달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되지 않으며 추후 제도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과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 현황 통지 및 가입자 교육 등에 관한 업무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퇴직 시 급여 지급 절차 및 개인형 IRP 제도의 적립금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퇴직급여 지급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을 결정하면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에 개인형 IRP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퇴직자에게 개인형 IRP 가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퇴직자는 회사인 사용자의 퇴직 신청을 하며 퇴직 신청을 받은 사용자인 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신청을 요청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지급 신청 즉시 운용 중인 퇴직연금을 매도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개인형 IRP 계좌로 세전 퇴직급여를 이전해 줍니다. 사용자인 회사가 확정급여형 제도로 설정했으면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DC 제도로 설정한 회사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과세이연 신고를 대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자는 개인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이전함이 원칙이나 이전 예외도 있습니다. 첫째,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둘째,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셋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이전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첫째,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둘째, 운용손익 과세이연. 셋째, 연금 수령식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입니다. 먼저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설명드리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퇴직급여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 시점까지 부과가 미루어지는데요. 이연되는 시간 가치만큼의 절세 효과를 과세이연 효과라고 합니다. 둘째, 운용손익 과세이연은 개인 IRP에서 적립금 운용 시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의 과세 없이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이연되어 실질 운용수익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인데 개인 IRP에서 연금 수령 시 이연 퇴직소득세의 30 내지 40%가 절세되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과세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과세는 퇴직금의 수령 방법과 원천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거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림처럼 과세 후 입출금 통장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후 입금이 됩니다. 개인형 IRP 내 소득의 원천을 보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제외되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연 퇴직소득은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 경우 퇴직소득의 70 내지 60% 정도만 부과되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에 비해 30 내지 40%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개인 부담금 및 운용손익은 일시금 수령 시에는 기타 소득세인 16.5%로 과세되고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로 연령별 과세 5.5에서 3.3%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운용투자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투자 전략 분석 결과에 따라 안정형, 안정추구형, 중립형, 수익추구형, 고수익추구형으로 분류되는데 투자 성향에 따라 올리금 보장형 상품과
실적 투자형 상품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적립금 투자 원칙을 전문가들은 분산 투자, 장기 투자, 계속 투자를 추천하는데요. 분산 투자는 각 자산군별로 시간, 금액, 글로벌 최적 자산 배분을 통해 위험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은퇴 후까지 운용 관리를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계속 투자는 적립식 투자의 원리인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에 따른 위험자산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리가 필수인 100세 시대, 꿈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부산은행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은행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